안녕하세요. 박술부 배민석입니다. 한 달 만에 강의를 올리는 것 같네요. 오늘이랑, 아니,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볼 것은 유니티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게 어떤 것들을, 유니티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었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우선 스크립트를 만들면 제일 먼저 뜨는 게 이 화면이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먼저 제일 위에 유징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유징 시스템 컬렉션스, 유징 시스템 컬렉션스 제네릭, 유징 유니티 엔진이 있는데 전 시스템 점 컬렉션가 뭔지 보면은 이건 C샵에서 제공하는 건데 자료 구조 관련된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중에서 저희가 쓰는 걸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어레이 리스트가 있을 거고 이터레이터 중에서는 i 이뉴머레이터를 볼 수 있겠죠. 어레이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변 배열, C++에서의 벡터 같은 역할을 해주고요. i 이뉴머레이터는 코르틴을 할 때 쓰게 되겠죠. system.collections.generic도 있는데 이거는 아까 봤던 system.collections의 제네릭 버전입니다. 제네릭 버전이라 함은 어, 이렇게 꺽쇠로 타입을 써주는 형식인데 이걸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함수를 쓸 때 인자로 아까 시스템.collections에는 오브젝트를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타입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타입을 보정을 해주는 게 이 제네릭 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트나 플로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인 자료형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형으로 만들어 놓 만들 클래스가 여러 개인 것보다는 같은 이름으로 저렇게 꺽쇠로 이름을 구분해 주는 게 좋잖아요. 여기에 좀 덜 헷갈리고 여러 개 다른 종류의 클래스가 생기더라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제네릭 버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자바를 쓰셨다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 게 system.collections가 있고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도 있는데 이걸 그냥 묶어서 using system.collections.자를 해서 system.collections 아래의 모든 것들을 유징을 할 수, 유징을 하면 안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C샵에서 유징은 include가 아니라 그러니까 C++의 include나 자바의 import가 아니라 그냥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리스트를 쓰려고 하면은 system.collections.generic.list라고 써줘야 하는데 길잖아요. 그래서 그 앞의 네임스페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유징 네임스페이스를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를 동시에 유징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쓸 거는 다 따로따로 유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C샵에서 제공하는 클래스 같은 것들을 보려면 구글에 찾아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단넷 프레임워크 API가 그게 될 건데 C샵 같은 경우는 문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까의 어레이 리스트가 저런 리스트 T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system.collection.generic이었고요. 다음으로 유니티에서 만들어 준 거를 봅시다. 이거는 유니티 스크립팅 API 문서에서 볼 수 있는 건데요. 어, 제일 위쪽의 네임스페이스를 보면은 유니티 에디터가 있고 유니티 엔진이 있고 아더가 있는데 아더는 뭐 시작 코드 있고 별로 중요하진 않은 거라서 별로 보진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생기는 게 유니티 엔진이었죠.
유니티 에디터랑 유니티 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유니티 에디터는 프로그래머를 위한 클래스 모음, 그리고 유니티 엔진은 게임 오브젝트를 위한 클래스 모음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먼저 에디터를 볼 건데 API 문서를 열면은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내려보면 이런 클래스 같은 것도 있는데 기본적인 구조가 그 네임스페이스 밑에 하위 네임스페이스 그리고 그 원래 네임스페이스에 해당하는 클래스 그리고 인터페이스 그리고 있으면은 어트리뷰트나 이뉴머레이션도 있는데요. 유니티 에디터 자체를 아니 유징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거는 클래스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클래스니까 보통 내려서 클래스를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유니티 에디터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와서 유니티 에디터는 프로그래머를 위한 클래스 모음이라고 했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희가 유니티에서 게임을 할 때 보이는 창들이 있죠. 인스펙터 창도 있고 팝업으로 뜨는 애니메이션 창도 있고 뭐 내부 메시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창들이 있는데 그런 창들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룰 수 있는 그런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에디터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를 커스텀 에디터라고 찾아보면 잘 나올 거고요. 신 같은 경우도 창 중에 하나죠. 게임에서 돌아가는 모습은 게임 오브젝트로서의 카메라가 보이는 모습을 담지만 씬에서는 씬에서도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씬 모습을 보려면 그 카메라 관련된 거를 보는 걸 씬뷰라고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 유니티 에디터 해의 클래스들을 쓰면은 그 스크립트는 에디터 폴더 안에 들어있어야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요. 음, 에디터를 써서 게임을 하나 만들 때는 차라리 그 에디터 하나 만들 시간에 다른 거 코딩하면 더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에디터를 쓰는 경우는 SS로 만드는 경우고 그래서 여러 게임 개발에 쓰일 때 만드는 거고 저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용한 거가 있긴 한데 어떤 게 있냐면 인스펙터에서 2차원 배열이 안 되죠. 2차원 배열을 하려고 해도 1차원 배열로 1차원 배열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의 배열은 보이지만 2차원 배열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2차원 배열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인스펙터를 뜯어 고쳐야 하는데 그런 걸 할 때 이런 걸 쓰고요. 또 트랜스폼에서 포지션을 아니지 게임 오브젝트 여러 개의 그 위치를 바꾸려고 해서 평행 이동을 시키려고 여러 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인스펙터 창을 보면은 위치가 하얗게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억지로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그냥 모든 오브젝트들의 좌표가 고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력받은 값으로 고정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전체 오브젝트들의 선택한 게임 오브젝트들의 평행 이동이죠. 이런 것도 만들 때 에디터를 쓰면은 커스텀 인스펙터를 쓰면은 할 수 있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면은 일본의 슈슈 페이고였나? 그런 사람이 유니티 에디터 확장 입문이란 책을 썼는데요. 그거를 번역해 놓은 블로그를 들어가면 도움이 되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다음으로 유니티 엔진 저희가 많이 쓰는 클래스가 될 건데 게임 오브젝트를 위한 클래스라고 했죠.
게임을 돌릴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담당하는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모음입니다. 뭐 씬 넘기는 씬 매니저라거나 아니면은 그냥 게임 오브젝트라거나 게임 오브젝트 하나 클래스라거나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네임스페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깊게 알아볼 겁니다. 자주 쓰는 클래스들이 있죠. 하나하나씩 볼 건데 먼저 오브젝트. 오브젝트 클래스는 모든 클래스들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유니티에서의 모든 오브젝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생성과 파괴가 돼요. 게임 오브젝트도 생성과 파괴가 되지만 컴포넌트도 생성과 파괴를 할 수 있거든요. 별로 쓰진 않지만. 그래서 그 기능들을 세팅 메서드를 이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파괴하는 게 함수가 두 개 있죠. destroy랑 destroy immediate.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destroy를 호출하면은 그 인자로 받은 오브젝트를 프레임 뒤쪽에서 한 번에 삭제를 해요. destroy immediate를 하면은 코드를 실행하는 그 단계에서 저 함수가 호출되자마자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니티 에디터에서 자주 쓰는 거고 엔진에서도 둘 다 쓸 수 있지만 디스트로이를 추천합니다. 왜냐면은 코드 실행 중에 물체가 파괴되면은 에러가 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트로이를 기본적으로 쓰게 되고 돈 디스트로이 온 노드를 쓰면은 물체가 씬에서 음, 그러니까 씬이 넘어가더라도 물체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받은 인자들을 따로 그러니까 씬이랑 별도로 지급을 해서 그런 건데요. 저거를 쓰면은 게임 매니저를 하나만 계속 살려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공 캐릭터를 계속 다른 씬에 넘어가더라도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쓸 수 있겠죠. 인스턴테이트는 많이 쓰시죠? 게임 오브젝트를 만든다거나 그럴 때 쓰는데 자원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거를 쓰는 것보다 원래 만들어져 있던 오브젝트를 돌려 쓰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죠. 이거는 씬에 들어가는 클래스인데 역할은 컴포넌트의 집합입니다. 뭐 배열이라고 불러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접근을 하려면은 프로퍼티로 가지고 있어야지 접근이 됩니다. 게임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어야 그 클래스의 변수에 접근을 할 수 있어요. 그 역할은 컴포넌트의 집합이기 때문에 다시 컴포넌트를 찾을 때 써야겠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게 getComponent 함수입니다. getComponent 함수를 쓰면은 그 게임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그 원하는 타입의 컴포넌트를 찾아서 반환할 수 있어요. 쓰는 방법을 보면은 게임 오브젝트.getComponent 보통 제네릭 타입으로 쓰죠. 왜냐하면 코드 짜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getComponent 꺽쇠 타입 그리고 함수니까 함수 이대 인자로 받는 게 없으니까 바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를 반환받을 수도 있고 제네릭을 쓰지 않게 되면은 인자로 타입을 넘겨줘야 하는데 이 타입을 그냥 넘겨줄 수는 없으니까 타입 오브를 써서 타입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S 타입을 쓰는데 S 타입이 아마 이 앞에 있는 게임 오브젝트 컴포넌트가 타입이라는 변수로 쓸 수 있다라는 걸
명시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해주는 건데 유니티 문서에서 다 S 타입을 쓰는 걸로 바꿔놨으니까 아마 여기도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 컴포넌트로 여러 개의 컴포넌트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콜라이더는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물체에 대해서 그 콜라이더 하나만으로 모양을 나타내기 힘들 때 여러 개를 쓰게 될 건데 그럴 때는 개 컴포넌트를 써가지고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훑어보면서 해당하는 컴포넌트 해당하는 모든 컴포넌트들을 반환하게 되죠. 그래서 반환 타입은 배열이 되고요. 일단 제 컴포넌트가 모든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반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업데이트 같은 데에서 여러 번 접근을 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초기화 단계, 그러니까 어웨이크나 스타트 단계에서 변수를 하나 잡아가지고 기억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객 컴포넌트도 자원을 좀 잡아먹는 거니까요. 그래서 함수를 보면은 객 컴포넌트들이 저렇게 많이 있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맞다. 저기 메시지도 있죠. 이렇게 보면은 메시지는 뒤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다음으로 트랜스폼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씬에 들어간 모든 게임 오브젝트들은 트랜스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폼을 컴포넌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트랜스폼의 역할이 뭐냐? 일단 첫 번째로 부모 자식 관계가 있는데요. 이건 하이어라키에서 파일 디렉토리처럼 게임 오브젝트를 다른 게임 오브젝트로 집어넣게 되면은 그 집어넣은 대상 집어넣은 애가 자식이 되고 제일 위에 있는 애가 부모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부모 자식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파일 디렉토리처럼 부모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자식에 대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들어가 있는 거에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순서를 바꾸는 게 왜 필요하냐면은 그게 뭐 실행 순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렌더링 할 때의 순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블링을 자식으로서 몇 번째에 들어가게 되는지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 회전 크기에 대한 정보도 담고 있어요. 음, 프로퍼티를 살펴보면은 로컬해서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이 있는데 로컬이 의미하는 게 기준이 부모가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기준으로 위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회전을 얼마나 했는가, 크기가 몇 배 되어 있는가 그거를 받아와요. 그래서 부모를 옮기면은 같이 딸려 움직이고 그런 거겠죠. 월드를 기준으로 한 위치 회전 크기는 그냥 포지션, 로테이션, 로지 스케일이 됩니다. 이제 트랜스폼에 해당하는 위치 회전 크기를 나타내는 클래스를 알아볼 건데 우선 벡터 3가 있죠. 벡터는 수학에서의 방향을 나타내는 그게 맞고요. 3는 3차원이라서 3입니다. 스케일이랑 포지션은 벡터 3를 이용해서 값을 나타냅니다. 뭐 웬만하면 숫자 3개 들어간 경우는 그러니까 숫자가 3개 필요한 경우에는 다 벡터 3를 쓴다고 보면 돼요. 스케일도 XYZ 3개가 있고 포지션도 XYZ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벡터 3를 씁니다. 벡터 3 말고 벡터 2도 있는데 벡터 2에서 벡터 3로의 암시작 형변환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 인자로 벡터 2를 받는 경우에도 웬만하면 벡터 3를 씁니다. 왜냐하면은
어, 벡터 2에서 벡터 3로 바꾸는 과정은 그냥 Z 좌표를 0으로 맞추면 되겠죠. 그런데 Z 좌표가 0인 벡터 3를 벡터 2로 쓰려고 하면은 이건 함시적으로 형변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쓸 때 2에서 3는 바뀌는데 3에서 2로는 안 바뀌기 때문에 벡터 3에 쓰는 겁니다. 벡터 3에 해당하는 프로퍼티랑 스태틱 펑션이 많아요. 왜냐면은 값 3개만 가지고 만들 수, 아니, 값 3개만 가지고 필요한 메서드들은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태틱 펑션이나 프로퍼티가 많이 있는 거고요. 어, 백, 다운, 포워드, 레프트, 라이트, 업, 제로, 원, 스태틱 프로퍼티를 쓰면은 간단한 단방향 를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U 벡터를 써도 되는데 저는 저게 좀 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테이션이 좀 머리가 아픈데 회전을 나타내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일러가 있고 커터니안이 있는데 보일러 방법은 XYZ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얼마나 했는가, 이거는 저희가 씬에서 게임 오브젝트를 돌려볼 때도 쓰는 거죠. X축으로 돌리고 Y축으로 돌리고 Z축으로 돌린다.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데 이게 또 순서가 중요하죠. X 순서로 돌리고 X로 돌리고 Y로 돌리는 거랑 Y로 돌리고 X로 돌리는 거랑 회전 상태가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서를 고정을 해야 하고 X, Y, Z 축 순서대로 회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쿼터니안 방식은 뭐냐면은 회전축이 되는 벡터랑 그 벡터를 기준으로 얼마나 회전했는가에 대한 정보가 숫자 4개죠. 벡터가 3개고 각도가 1개. 숫자 4개로 저장하는 방식이 쿼터니안입니다. 오일러 방식을 쓰면은 저희가 그냥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시킬 때 편하긴 한데 함수 입장에서는 연산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연산에서는 다 쿼터니안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회전 상태를 인자로 받을 때 회전하지 않았다로 넘기는 경우는 쿼터니안점 아이덴티티를 쓰죠. 어, 쿼터니안이 연산할 때 쉬워가지고 대부분 저거를 쓰는 거고요. 아이덴티티는 보일러로 보면 000이겠죠. 회전하지 않은 상태. 보일러 방식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축 두 개를 잘 맞추면은 다른 축 하나에 대해서 값을 바꾸더라도 회전 상태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쓸모없는 그 축 하나가 역할이 잠겼다고 해서 짐벌락이라 부르는데 이게 오일러 방식의 문제라고 보지만 커터니안을 쓰는 건 그냥 연산이 쉬워서 그런 거라고 보면 돼요. 커터니안이랑 오일러 사이에서는 값 바꾸는 게 계산만 하면 되니까 커터니안이 계산이 용이하다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거는 컴포넌트라는 클래스예요. 이 컴포넌트가 저희가 쓰는 그 인스펙터에서 보이는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실행되는 코드들이죠.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게임을 굴리는 상호작용하는, 실제로 상호작용하는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스크립트는 컴포넌트를 상속받지 않는데도, 컴포넌트 클래스를 상속받지 않음에도 컴포넌트를 쓸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모노비헤이비어의 조상을 찾아가다 보면 컴포넌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노비헤이비어에서 컴포넌트로 형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컴포넌트를 쓸 수 있습니다. 모노비헤이비어는 실제로 컴포넌트보다는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이 컴포넌트가 제공하는 함수를 보면은 이렇게 컴포넌트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게임 오브젝트에서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짤 때 해당하는 게임 오브젝트에 대해서 겟 컴포넌트를 할 일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겟 컴포넌트 복제하면 나오잖아요. 그게 컴포넌트.겟 컴포넌트고요. 게임 오브젝트.겟 컴포넌트는 보통 외부의 게임 오브젝트를 받거나 아니면은 뭐 자신에 대해서는 할 일이 없으니까 할 수도 있지만 그거 쓸 바에는 컴포넌트.겟 컴포넌트가 더 편하기 때문에 외부의 게임 오브젝트의 겟 컴포넌트를 쓸 때만 게임 오브젝트.겟 컴포넌트를 쓰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시지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메시지가 어디에 쓰는지의 대표적인 예로서 콜라이더가 있는데요. 콜라이더는 물체의 충돌을 담당하는 거죠. 이 충돌에는 네이캐스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거고요. 콜라이더 하면 생각나는 게 on collision enter exit stay, on trigger enter exit stay가 있을 거예요. 각각 의미하는 건 물체가 충돌을 할 때, 충돌을 하면은 물체랑 닿고 좀 있다가 떨어지겠죠. 닿자마자 불리는 게 엔터, 닿고 있는 중에 불리는 게 스테이, 떨어질 때 불리는 게 엑시지인데 브릿지 물체가 트리거이면은 이지 트리거가 켜져 있으면은 온 트리거가 불리는 거고 트리거가 꺼져 있으면 온 콜리전이 불리겠죠. 얘네들에 대한 분류를 보면은 메시지라 돼 있어요. 메시지가 뭐냐? 콜라이더가 충돌을 담당한다고 했죠. 충돌을 알아채는 건 콜라이더예요. 근데 실제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실행되는 코드들은 다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죠. 저희가 만드는 스크립트들. 왜 그게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왜 충돌은 콜라이더가 감지하는데 그거에 대한 실행은 다른 컴포넌트가 있는 다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가? 그 이유가 콜라이더가 물질 충돌을 인식하면은 저 다른 컴포넌트에서 저런 이름을 가진 함수들을 찾아서 실행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 메시지를 받으려면은 모노비헤비어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왜냐면은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나 밑에 샌드 메시지 같은 걸 보면은 모노비헤비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메서드 네임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짜는 스크립트들이 모노비헤비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온콜리전 엔터라거나 저런 것들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콜라이더에서 충돌을 감지할 때 이 온콜리전 엔터 얘네들이 인자로 받을 수 있는 게 콜리전이에요. 콜리전이 담고 있는 정보를 보면은 그러니까 충돌한 물체의 콜라이더, 트랜스폼, 리지드 바디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게임 오브젝트 가지고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충돌한 물체 게임 오브젝트를 알면은 컴포넌트를 써가지고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이거 외에 충돌 자체 정보를 보면은 충돌 지점이 있고 충돌할 때의 속도가 있고 충돌할 때의 상태가 있겠죠. 그러니까 설정되어 있는 상태가 있겠죠. 부딪혔을 때 빵 튕겨 나가느냐 아니면은 그 물리 법칙 따라가지고 그 한성 충돌 그거를 그거 모양으로 돼 있는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컨텍트 충돌점 저거는 노멀 벡터 형식이라고 전에 그 점프킹이었나 그거 만들 때 설명을 했었고요. 상대적인 속도라고 하면 그냥 두 개의 속도의 차이를 뺀 거겠죠.
그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코루틴입니다. 코루틴은 많이 써야 해요. 코루틴의 정의는 업데이트와 별개로 여러 프레임에서 동작을 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고요. 업데이트보다 자주 써야 하는 이유가 코루틴은 보통 시간 텀을 두거나 어떤 텀을 두고 원하는 지정된 횟수만큼 돌릴 때 쓰는 건데 음, 업데이트는 게임이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항상 관측되어야 하죠. 코루틴은 중간에 끊을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자원을 덜 먹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업데이트에서 시간을 재려면은 타임 좀 델타 타임 직접 더해주고 원하는 시간 지나면은 실행시키고 다시 초기화 시켜주고 그렇게 하는데 코루틴은 만들 때부터 그거를 쓰라고 만들었으니까 좀 더 편하겠죠. 뭐 업데이트와 별도로 돌아가서 스레드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스레드는 아닙니다. 유니티는 스레드를 쓰지 않아요. 그저 그냥 업데이트랑 다른 그냥 유니티 그 실행 순서에서 코루틴 단계가 있는 거고요. 그, 그 해당하는 코루틴 단계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들을 찾아서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코루틴을 쓰는 방법은 모노비헤비어에 속해 있는 스타트 코루틴 함수를 써요. 숫자로 받는 거는 함수 이름에 대한 스트링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함수가 i 이뉴머레이터 타입이었잖아요. 반환 타입이. 그래서 i 이뉴머레이트 변수를 만들어서 함수를 받아서 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트링 형식을 쓰게 되면은 이름에 해당하는 함수가 없더라도 에러를 일으키지 않고 그냥 루틴이 실행이 안 되겠죠. 이제 i 이뉴머레이터를 쓰면은 그 함수 이름이 없으면 에러를 내게 될 거고 또 장점이 인자를 넘겨줄 수 있게 됩니다. i 이뉴머레이터를 쓰면은 그런 차이가 있고요. 생긴 형식은 반환 타입 i 이뉴머레이터에 안에 yield return 그 다음에 어떤 반환 타입 원래 i 이뉴머레이터가 만들어진 거는 for each 문을 돌리기 위해서 반환하는 값이 중요해요. 하지만 프로틴에서는 반환하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점에 해당하는 실행될 코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환하는 값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이따 볼 거고 점점점들이 실행되고 빌드 리턴이 되면은 해당하는 시간 지정한 만큼 기다리다가 그 조건을 만족하면은 다음 점점점이 실행되고 다시 일드 리턴을 만나면은 또 지정한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실행을 하고 이걸 반복하게 될 건데 이 단계가 여러 개 있으면은 후문을 돌린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평범하게 함수 만들듯이 하면 되겠죠. 이제 저 리턴 반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기본적으로 반환 타입들은 yield 인스트럭션을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자주 보이는 게 wait for seconds가 있겠죠. 지정한 시간만큼 기다려라. 뭐 이거 말고도 wait for 관련된 게 많은데 유니티의 실행 사이클을 보면은 build, wait for, fixed update가 있고 wait for seconds가 있고 wait for end of frames가 있죠. 이 해당하는 단계에서 이 일들을 반환하게 되고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스타트 코루틴 자체도 반환 타입이 있습니다. 얘의 반환 타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드 인스트럭션을 상속받은 코루틴이라는 이름의 클래스인데요. 왜 스타트 코루틴의 반환 타입도 일드 인스트럭션을
받고 있는가 하면은 코루틴에서도 코루틴을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yield return하고 start 코루틴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코루틴에서 코루틴을 부르는 거 말고 반환 타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IE를 이용해 가지고 코루틴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럼 코루틴 생성할 때랑 코루틴을 시작할 때랑 마찬가지로 함수 이름으로 멈출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반환 값을 쓰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왜냐면은 함수 이름으로 하면은 잘못 쳤을 때 이름을 잘못 쳤을 때 코루틴이 멈추지 않게 되고 아니면은 시행되고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으면 다 꺼지고 그러겠죠. 그리고 yield instruction 그러니까 반환 타입으로 저희가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커스텀 yield instruction을 쓰는데 이걸 쓰는 것 중에 하나가 wait for second real time이란 게 있습니다. wait for seconds는 유니티에서 시간 관련된 변수를 조작하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계산하는 초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wait for seconds real time을 쓰면은 이제 저희 현실에서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고정된 시간만큼 지나면은 다시 다음 코루틴이 돌아가게 되죠. 이거 말고도 리턴 타입, 아니 반환 타입을 만들 수가 있는데 키보드 입력이나 마우스 입력을 가지고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만들지 않아도 딱히 문제는 없고요. 그냥 wait for seconds만 써도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아직 못 다룬 라이브러리들을 다루고 혹시 알고 싶은 게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로도 강의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만으로 오늘 강의를 마칠 거고요. 다음 주에 봅시다.